네, 정치 막전 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보궐선거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기초단체장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거인데 여야 당대표들이 참전을 하면서 전국 선거가 됐습니다. 특히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좀 치열한 분위기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서 이제 좋지 않은 성적을 낼 경우에 당 안팎에서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냐,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쪽에서는 이건 한동훈의 책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이다,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는 김건희 때문이다, 김건희 리스크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책임 소재를 둘 중에 어디에 둬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네.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진 거나 다름없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선거에서. 이기면 그냥 이긴 것이다. 이기면 그냥 이긴 겁니다.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결과를 알고 나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이상하게 보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 재보궐선거는 본래 집권 여당의 무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항상 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야당이 이긴다. 이건 일종의 그 이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런 장면이 벌어진다면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책임은 공방 벌이겠지만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둘 다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한동훈 네. 대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졌다 이렇게 주장할 테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 너 때문이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네. 이걸 바라보는 일반 국민 유권자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둘 다 문제다. 너희 둘 다 책임이 있다. 네. 막 이렇게 엄청난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패배한다, 이랬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나올 건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 라고까지 하면서 흔들기를 좀 심하게 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한동훈 대표가 또 이거 위험하다 싶으니까 이제 금정구청장 그 후보 지원 막판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내려가고 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법률적으로는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기 때문에 뭐 구청장 하나 졌다고 뭐 나가야 되냐 이렇게 네.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의원들이 이제 선동을 할 텐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뭐 압도적 다수 의원들이 네. 대표 나가죠. 이렇게 되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좀 비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이죠. 이거 끝나는 대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최상병 특검법 다시 네. 발의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일 안에 연내 아마 또 국회에서 의결할 테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또 거부권 행사? 네. 당연히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재의결 무기명 투표에서 과연 지난번에 모였던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국회의원 20명이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아마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는 전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재보궐선거 결과랑 연관돼서 점점 갈 것이다. 예, 거기까지 내다 보셔야 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또 그 의미 이런 걸 좀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 선거도 그렇지만 전남 영광군수 선거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진보당 후보가 굉장히 이제 앞서가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영광군수 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43.06%. 유권자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인데 뭐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안방이었는데 호남이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이 이 정도로까지 약진하는 이유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기득권 정당이지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무소속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지겨워하는 정서가 있어요. 네. 다만 대선이나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그래도 민주당을 우리가 밀어줘야 수도권에서도 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서 때문에 이제 그동안 특히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많이 몰아줬는데 네. 이 재보궐선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를 누가 좀 잘 냈느냐,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유권자들의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네. 근데 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속 잘한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민주당 안에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막판까지 하면서 그래도 민주당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읍소를 하는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네. 대세론 민주당 호남에서 민주당 대세론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조국 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면 호남은 변화를 선택했다. 네. 이런 게 되겠죠. 또 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건 좀 의미가 다른데요. 네. 진보당의 지극정성이 통했다. 진보당 후보들 진보당 당 차원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기사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진보당 당원들이 이렇게 한참 전부터 집집마다 뭐 다니면서 뭐 칼을 갈아줬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게 앞마당을 쓸어주기도 하고. 예, 청소하고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휴지, 쓰레기 이런 거 떨어져 있는 거 깨끗이 치우고. 네. 칼을 갈아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게 생각보다 가위 칼 갈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 집도 칼 농기구, 갈아야 되는데 못 갈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골에서도 이거 네. 갈려면 읍내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칼, 가위 이런 걸 갈아주면 너무 그 마을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신다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쌓인 거죠. 그래서 이 호남에서 몇 군데 이제 진보당이 약간 전략 지역으로 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네. 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 이제 이런 선거 전략을 네. 택했는데 이번에 이게 통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엔 저희가 선거 결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로는 다음 주 초에 독대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독대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딱 둘만 앉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배석자가 또 있을 수 있나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이 결국 그거를 수용한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에서 결국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계속 만나지 않은데 계속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런 거죠. 네. 또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역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7월 24일 날 용산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동훈 대표만 초청한 게 아니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네. 이런 분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밥 먹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축하한다 이례적으로. 그리고 끝난 다음에 7월 30일에 언론에 갑자기 독대했다. 네. 이 뉴스가 8월 초에 뒤늦게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독대는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 주선으로 세 사람이 1시간 30분 동안 얘기를 나눈 거예요. 네, 점심도 미뤄가면서 만났다 그때 뉴스가 네, 그때 있었죠. 그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독대가 아닌데 독대라고 처음에 이제 잘못 뉴스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독대였다 이렇게 오해를 빚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만나게 될까요? 만나게 될까요? 저는 일단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네. 봅니다. 이것도 이제 선거 결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책임론, 쟤 때문에 졌다. 네. 이제 이 얘기를 세게 하다가 싸우게 되면 약속했던 독대가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또 독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번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옆에 배석을 하면 아니 뭐 어쨌든 독대다. 네. 뭐 이렇게 용산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는 이건 독대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뭐 사후 평가를 가지고도 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독대 성사 여부 또 독대를 하더라도 진정한 독대냐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세 사람이 앉아서 만나서 독대라는 제목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독대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심리 상태로 봐서는 1대1 독대는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독대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뭐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독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독대 시점을 그러면 왜 재보궐선거 이후로 잡았다고 보세요? 그 전에 만나서 싸우면 선거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거 뒤로 미룬 거죠. 그러니까 네. 선거 뒤로 날짜를 잡은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선거 전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또 만나서 싸워서 선거 망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본래는 7월 30일 3자 회동 독대라고 표방했던 3자 회동 이후에 추석이 연휴가 9월이었죠. 네. 이미 그때부터 독대하자 거의 뭐 스토커처럼 요청을 했는데 안 만나줬어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혹시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독대가 불발되면 두 사람은 영원히 독대도 못하고 네. 이별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 그럴 이후에 가능성. 독대는 더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좀 두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독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메시지가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해드리면 맨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활동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였죠 14일에는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다. 그런 분이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반박은 하긴 했지만 뭐 세게 비판하는 정도는 아니라서 확전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던데 자,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강하게 압박하고 그런데 용산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로우키로 대응하는 이런 상황.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민심을 전달하는 거죠. 뭐 한동훈 대표 말고 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어쨌든 올바른 민심을 공개적으로 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당에서는 이 절대 지존. 현직 대통령한테 말 함부로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뭐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 권력인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한동훈 대표의 말을 가지고 국민의힘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반론도 있어요. 현직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하나하나 조금만 보실까요?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해야 한다. 자제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자, 이제 이게 아니 법대로 해야지 왜 여론 재판 하자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비판이 하는데 나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공범들도 다 지금 기소돼서 네. 유죄 판결 나오고 있는데 이걸 검찰이 지금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기소해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 전에 법무부 장관 때 법대로 해야 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말이 잘못된 거지.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하죠. 그런 겁니다. 네. 또 공적 지위가 없다. 공적 지위 없죠. 네. 그런 분의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다 맞는 말이군요. 한동훈 대표 말 중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과연 온당하냐, 꼭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치받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과연 우리한테 지혜로운 일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네. 이 말의 내용은 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생각과 말이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거는 이게 다 맞는 말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할 여기에 말이 대해서 뭐라고 반론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건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에서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이 이제 직접 언급이 된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비선 조직은 없다. 라인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회자되고 있는 게 올해 4월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 나왔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정식 정무 라인에서는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 이른바 이제 김건희 라인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아니, 우리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김건희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 라인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성환용 선임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게 이 라인이 존재하는 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비선 조직은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죠.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네. 뭐 이 사람 누군지 지금 다 알아요. 네. 이 얘기한 이분도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라인 네. 들한테 불러서 경고 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야단 맞고 네. 이랬던 당사자예요. 지금 본인도 안 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언론에서 다 신문에서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로 쓰면서 제목까지 뽑아놨던데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거 천하가 다 하는 거고요. 이 언론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다 쓸 수 없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김건희 여사하고 과거에 어떤 뭐 인연이 있다. 그것만으로 그게 무슨 범죄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명을 거론해서 이렇게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그 지라시에는 이분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네, 이른바 7인방이라고 하는. 현재는 7인방이죠. 과거에는 한 20명이 넘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또 이미 좋은 자리 찾아 나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바깥에 있다가 김건희 여사한테 좀 잘 보여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새로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네. 곧 이름이 지금 이미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다 이제 노출이 될 건데요. 물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무슨 범죄 행위는 아니죠. 네. 다만 이 대통령 비서실을 이렇게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각 비서관실마다 행정관 하나씩 기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비서관으로 승진을 하고. 이런 구조는 역대 정권에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각 대통령 비서관실마다 행정관 한 사람들이 따로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실제로 나중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할 때 김건희 여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고 이 김건희 라인 행정관한테 찍힌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의 권력이 상당하군요. 그러면 그런 거죠. 네, 일종의 그 대통령 비서실 안에
뭐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슈타포 네. 비밀 경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분들이 실제로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제 승자가 현재까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다 못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라인 정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들고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쪽에서도 이제 사실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식 대통령이 공식 임명권자고 비선 조직은 없다. 뭐 그 얘기는 뭐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한 얘기고 네. 현재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권력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 7인방을 포함한 김건희 라인의 운명도 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권력을 발휘해 왔다라고 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이른바 비선 측근 실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최순실 뭐 정윤회 뭐 이 역할 네. 또 김영삼 대통령 때 둘째 아들 김현철 씨가 무슨 뭐 비선 이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실제로 움직이는 게 공조직이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그 비선 실세들이 움직인다. 또 인사의 배경도 무슨 정부 인사위원회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라인에서 사실 다 결정을 하는 거다.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외쳤던 구호 그대로죠. 네, 이게 국정농단. 그게 사실이라면 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후진국에서도 이런 장면은 별로 안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실체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점점 더 이 확산될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도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좀 더 하고 싶다면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히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마무리 발언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총선 참패했는데도 반국가 세력 타령만 하고 야당과 국회 욕만 하는 어떤 분 누구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군요. 네. 두 번째, 대통령이 남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대통령 부인, 이런 영부인 보셨는지 그러게요. 못 보셨죠? 김건희 여사. 네. 세 번째, 법무부 장관 때는 대통령 부인 별 문제 없다고 하다가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여당 대표. 네. 전 이런 여당 대표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참 걱정되기도 하고요. 정말 좀 걱정입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운명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